제가 최근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 보험사에서 800만 원을 제시했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장애평가가 안 된 거예요. 저희가 장애평가 해가지고 청구한 결과 4,500만 원 정도 받으신 사건이 있거든요. 오, 차이가 컸네요. 경상이 아닌 중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까요? 네, 중상인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간도 길고 내가 뭐 골절 부상 입었다 이랬을 때 중환 부상 이때는 합의금이 당연히 경상보다는 많아야겠죠. 그렇죠. 비용 자체가 올라가니까요. 네. 뭐 입원 기간 동안 일 못한 기간도 많을 테고 네. 그다음에 장애가 생긴다면 장애도 보상을 받아야겠죠. 네. 제가 최근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 보험사에서 800만 원을 제시했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장애평가가 안 된 거예요. 저희가 장애평가 해가지고 청구한 결과 4,500만 원 정도 받으신 사건이 있거든요. 오, 차이가 컸네요. 이렇게 중상인 경우에는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따라서 많게는 수억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후유장애와 관련해서 보험사와의 분쟁이 원래 많은 편인가요? 네, 그렇죠. 자,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네. 그 다친 환자,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다친 정도를 이제 전문의가 후유장애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. 네. 근데 전문의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. 어떤 의사분은 이제 좀 보험회사에 유리하게, 그러니까 좀 장애가 없거나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교수님도 있을 것이고, 또 어떤 의사는 이제 보험사 의견과는 다르게 좀 후하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누가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손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제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내 편에서 잘 써줄 수 있는 그런 의사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. 아, 그렇군요. 그렇다면 후유장애 이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항목은 뭐 딱히 뭐 없나요?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휴업 손해라고 해서 우리가 입원 기간은 일 못하지 않습니까? 그 입원 기간 동안 휴업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일을 입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네. 그러면 50일 입원하면 50일만큼만 산정이 되겠죠. 네. 내가 휴업 손해를 더 많이 산정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50일 입원한 걸 그건 안 되겠죠. 60일, 70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예, 그런 부분이 있고, 그다음에 간병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리 다쳐서 뭐 3급 부상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네. 약관상 30일이 인정이 돼요. 30일치까지 준다는 얘기죠. 근데 내가 입원을 50일 했어. 네. 근데 50일 입원했으니까 50일치 간병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해서 그러네. 50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. 아. 30일까지 주게 돼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분쟁 사항이 없어요. 근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후유장애 부분은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상 사건에 있어서는 후유장애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, 예.